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살펴보고 직접 목적어와 비교하며 전치사의 목적어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를 알아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수거를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 결국 영어를 적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에는 한국인인 우리가 유독 이해하기 힘든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목적어고 특히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간단치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끝까지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이해를 하기만 하면 수많은 수거를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영어가 언어로 보이게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위 영상에서 목적어 규정과 함께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때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구문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의미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전치사가 연결에 속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고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전치사가 쓰이지 않고 동사만 쓰이는 경우의 목적어, 말인즉 직접 목적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ate pizza. I ate pizza.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피자를 먹었다. 아주 쉬운 문장이죠? you는 동사 love의 목적어고 피자는 동사 ate의 목적어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유심히 보세요. 위 두 예문 특징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전치사가 없을까요? 방금 한 질문은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영어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방금 한 질문은 영어 문장의 구문 구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니 누구를 사랑하는지 대상이 바로 이어져야죠. 먹었다고 했으니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이 바로 이어져야죠. love와 you 사이에는 ate와 피자 사이에는 어떤 말이 개입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개입될 여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먹은 음식이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곧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다와 먹다라는 동사의 1차적 의미에 you와 피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love 하면 ate 하면 의미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말, 이 말이 바로 직접 목적어입니다. 위 예문의 you와 피자는 다름 아닌 직접 목적어입니다. 위 예문과 같이 문장의 목적어가 하나만 있으면 직접 목적어로 부르지 않고 목적어로 부르는데요. 편의상 그냥 목적어로 부르는 것이고요. 제대로 말하면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따로 다룹니다. 동사 뒤에 바로 이어지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동사와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합니다. 동사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는 전치사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든 개입될 필요도 여지도 없습니다.
동사의 1차적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는 딱 맞아 떨어지는 말, 이러한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주어 더하기 완전 타동사 더하기 목적어. 보통 문법책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을 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껍데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또한 완전 타동사 이런 말은 일반인 학습자는 몰라도 되고요. 이때의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라는 것이 핵심. 이것이 알맹이. 몰라도 되는 껍데기는 알고 정작 알아야 하는 알맹이는 모르고 두 번 다시는 헛고생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어떤 목적어인지 이해하셨죠? 위 두 예문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우 긴밀하다, 딱 맞아 떨어진다, 개입될 필요도 여지도 없다. 이러한 직접 목적어가 아니면 어떤 목적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느슨한 목적어죠. 동사의 1차적 의미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목적어죠. 긴밀하지도 않고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어떤 말이 개입될 필요가 여지가 있는 목적어죠. 이러한 목적어가 바로 직접 목적어의 상대적인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He entered the room. He entered the room. He entered into a business. He entered into a business. 1번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없죠. 즉, the room은 동사 entered의 직접 목적어입니다. 2번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있죠. 즉, a business는 전치사 into의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사 enter는 뜻이 들어가다입니다. he가 들어갔다고 했으니 어디에 들어갔는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이어져야죠. 그런 말로 the room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the room은 동사 enter의 1차적 의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한 the room은 enter와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어떤 말이든 개입될 필요도 여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목적어입니다. 앞서 배운 직접 목적어를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의 핵심 문제, 전치사 into가 쓰인 2번을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먼저 전치사 into를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he는 사업에 들어갔다? 어떤가요? 비즈니스, 사업은 구체명사가 아니고 더구나 추상명사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말이 아니죠? 말이 좀 어색합니다. 이는 곧 enter와 비즈니스의 의미적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가 들어가다라는 동사 enter의 1차적 의미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어떤 말이 개입될 필요가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He entered into a business. He entered into a business. 강조합니다. 느슨한 의미적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맞아 떨어지지 않는 말이 맞아 떨어지도록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를 쓰는 것입니다. 전치사를 써서 앞말과 뒷말을 의미적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치사가 연결어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의미적으로 이어줌으로써 전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인가? 전치사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30개 남짓한 전치사 자체를 읽게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차후에 전치사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각 문법만의 강의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X가 Y 안으로 들어감, X into Y에서 전치사 into의 핵심 의미는 진입입니다. 이를테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밖과 속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into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즉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Y로 진입하는 순간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번은 he가 사업이라는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he가 사업을 시작했다로 의역됩니다. enter into를 시작하다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동사 begin과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왜 enter into가 되었는지, 왜 시작하다로 의역되는지 이해하셨죠? enter into, 시작하다, 죽었다 깨어도 잊어먹지 않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저절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슨 말인지 눈에 들어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 감각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기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문법은 인식의 문제, 영어는 감각의 문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짓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계속 집중하시고요. 영어는 목적어가 두 군데 위치합니다. 타동사 뒤와 전치사 뒤입니다. 이유인즉슨 동사 뒤에 위치한 목적어가 동사와의 의미적 관계에 있어 긴밀한 경우가 있고 느슨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긴밀하면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2번,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느슨하면 전치사를 써야 하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어 개념은 국어나 영어나 같습니다.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전치사의 유무를 떠나 the room도 a business도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로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개념은 전치사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단지 목적어 위치가 달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타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도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도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나 같은 개념의 목적어입니다. 동사와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긴밀함과 느슨함의 차이로 전치사를 안 쓰고 할 뿐입니다. a business, 전치사 뒤에 있다고 해서 목적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로서 엄연히 목적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전치사 into를 썼을 뿐이고 전치사 뒤에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부를 뿐입니다. 1번의 enter는 타동사고 2번의 enter는 전치사가 있어 자동사다. 이러한 구별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동사 대부분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면서 말할 것도 아니고 타동사든 자동사든 1번은 왜 전치사를 안 썼고 2번은 왜 전치사를 썼는지 이유만 알면 되죠. 이 이유가 모든 동사에 적용될 수 있는 본질이니까요.
정리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없으면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구나.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있으면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느슨하구나. 역으로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쓰이지 않는구나.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느슨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쓰이는구나. 전치사의 목적어 확실히 인식하셨죠? 여러분,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국어와 달리 영어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먼저 나온 동사 의미에 맞추어 목적어가 정해집니다. 자연히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국어와 영어가 어순이 다르다는 것이 단지 단순히 말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 문법들이 함께 달라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장편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배울 것입니다.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 그 긴밀함의 정도에 따라 전치사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국어가 모국어인 우리가 영어 목적어와 관련해 집중해야 할 핵심 문제는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깨쳐야 합니다. 얼마나 긴밀한가, 긴밀함의 정도, 그럼 응용해 보겠습니다.